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과의 새로운 무역협정 타결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협상은 사실상 결렬된 상태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시장 선거 민주당 후보인 맘단 의원을 불법 체류자라며 맹공격하고 미치광이 공산주의자라고 부르며 뉴욕시를 구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을 저격하며 새로운 정당 창단을 선언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를 추방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승인도 받지 않은 의약품을 천연 남성용 성기능 강화제라고 속여 약 200만 정을 불법 제조 및 판매를 해온 한인 부자가 검찰에 검거됐습니다. 뉴욕시의 한 운전면허 학원이 불체자들에게 도로주행 시험 없이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도록 뉴욕주 차량국 직원들에게 뒷돈을 줘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메르세디스 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과의 새로운 무역협정 타결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고율의 관세가 예고됐던 상황에서 일부 완화된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일본과의 협상은 사실상 결렬된 상태로 전해집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대화 후 무역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는 큰 영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미국은 앞으로 모든 베트남산 수입품에 20%의 관세, 제3국을 경유한 환적 상품에는 40%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는 지난 4월 9일 발표됐던 베트남 대상 46% 고율 관세보다 완화된 수준입니다. 대신 미국산 제품은 베트남 시장에 무관세로 진입하게 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SUV와 대형 엔진 차량 등이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이 베트남의 대미 무역 흑자와 협상의 진전을 반영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베트남과의 관세 협상은 7월 9일 유예 시한 만료를 앞두고 체결된 것으로 아시아 국가 중 베트남이 첫 번째 사례라며 전 세계적으로는 영국에 이어 두 번째 타결국으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무역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본 정부가 미국 측의 25% 자동차 관세 유지 방침과 쌀 수입 확대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며 실질적으로 협상이 결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오는 7월 20일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불리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의 서한을 통해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통보하는 방식의 압박 전략을 고수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는 협상 참여보다는 불확실성 해소를 기다리는 전략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미국은 아시아 수출국들을 상대로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차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일부 국가는 해당 조건이 과도하다며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강조했던 90일간 90개 무역 합의 전략이 국제정치의 복잡성과 정치적 제약, 불투명한 협상 방식으로 인해 현실적 한계에 봉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시장 선거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진보 성향의 조란 맘다니 뉴욕주 의원을 맹비난하며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 의원을 불법 체류자라며 공산주의 미치광이라고 부르며 뉴욕시를 구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맘다니 의원을 공산주의자라고 재차 비난하고 많은 사람이 그가 불법적으로 미국에 왔다고 말한다며 우리는 모든 것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맘다니가 예비선거 승리 연설에서 가면을 쓴 IC 요원들이 이웃을 추방하는 것을 막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그렇다면 우린 그를 체포할 것이고 뉴욕 주정부 예산을 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맘다니는 미치광이 재앙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맘다니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 공격을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며 우리는 이런 위협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맘다니는 민주당의 뉴욕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에서 거물 정치인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를 꺾고 최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맘다니 의원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났으며 7살 때인 1998년부터 뉴욕에서 거주해 왔습니다. 그는 2018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시장에 당선되면 그는 첫 무슬림계 뉴욕 시장이 됩니다. 뉴욕타임즈는 맘다니 의원이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을 저격하며 새로운 정당 창당을 선언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를 추방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미국 시민권자인 머스크를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요. 이는 정치적 수사이자 경고성 멘트로 풀이됩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하는 감세안을 저격했습니다. 돼지당이라는 단일 정당이 지배하는 국가에 살고 있다며 이 법안을 통과시킨 공화당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머스크는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며 선거에 나서고도 역사상 최대 부채 증가에 찬성표를 던진 의회 의원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세상에 있는 한 그들은 내년 예비선거에서 반드시 패배할 것이라며 사람들이 실제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미국당이라는 새 정당을 만들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머스크 추방을 고려할지를 묻는 기자들에게 검토해 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밤에도 트루소셜에서 보조금이 없다면 일론 머스크는 아마도 남아공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룰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소셜에 로켓 발사, 위성, 전기차 생산 모두 중단하면 나라가 막대한 돈을 절약할 수 있다며 머스크가 운영하는 기업과 관련한 연방정부의 계약, 각종 혜택 등을 모두 해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머스크 CEO가 반 트럼프 후보들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제임스 피시백 전 정부 효율부 고문이 슈퍼팩 창설을 시사했습니다. 슈퍼팩의 명칭은 도널드 전적 지지로 Full Support for Donald로 약칭은 FSD입니다. 피시백은 머스크가 민간 부문에서 하는 일을 매우 신뢰하지만 정치에 관해서는 그는 완전히 틀렸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한때 최측근으로 떠올랐지만 지난 5월 정부 효율부 책임자 자리에서 물러난 후 감세 법안 등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비난하며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승인도 받지 않은 의약품을 천연 남성용 성기능 강화제라고 속여 판매해온 한인 부자가 검찰에 검거됐습니다. 60대 한인 김 씨는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60세 한인 김재홍 씨가 지난달 24일 플로리다 잭슨빌 연방법원에서 미승인 의약품을 유통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라이노 69, 메가젠 파워 5000 등의 브랜드를 만들어 천연 제품이라고 속이고 남성 성기능 강화제를 제조 판매해왔지만 제품에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불법으로 첨가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2019년부터 수사에 착수해 잭슨빌 지역 8곳에서 유통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 해당 약물 성분이 포함돼 있었고 일부 제품에서는 두 성분이 모두 검출됐습니다. 김 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여러 제약회사를 운영해왔지만 단 한 번도 FDA의 정식 의약품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김 씨의 아들 김민우 씨는 위장 수사 중이던 연방수사관을 상대로 제품 카탈로그를 발송하고 불법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 5월 우편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아들 김 씨는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부친인 김재용 씨는 경범죄 혐의로 최대 1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는 김 씨의 아내인 이윤지 씨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아내인 이 씨는 아직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아내인 이 씨는 회사 운영의 실무를 총괄하였으며 김 씨는 회장직을 수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계 부모와 아들, 일가족이 조직적으로 FDA의 승인도 받지 않은 불법 의약품을 직접 제조 유통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FDA는 불법 성기능 강화제 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의 한 운전학원이 불법 체류자들에게 도로 주행 시험 없이 무분별하게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도록 DMV 직원에게 뒷돈을 줘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운전학원은 차량 관리국 직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뒤 수백 건에 달하는 면허 발급을 처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한 운전면허 학원에서 운전은 못해도 돈만 내면 면허증을 발급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 검찰은 연방국토안보부와 함께 이 사건을 로드 테스트 작전이라고 명명하고 수사를 이어온 끝에 관련자 2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퀸즈에 위치한 T&E 드라이빙 스쿨은 SNS 광고를 통해서도 영어도 못하고 운전도 못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면허 발급 보장이라며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신청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DMV 시험관들에게 뒷돈을 주고 도로 주행 시험 없이 합격 처리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왔습니다. 조작에 가담한 DMV 직원 3명은 수년간 수천 명의 운전면허를 부정 발급해온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는 연간 최대 1,500건의 면허 시험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수사로 운전학원 대표 웨이시안 탄이 기소됐으며 사무총장 웨이원 탄, 직원 위니 양, 시험 담당 운전사 웬펑 양 등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DMV 소속 시험관 아지 이디큘라, 티아나 로즈 안돌리나, 에드워드 타리퀸 역시 공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마이클 맥마흔 스태튼 아일랜드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부패의 정점에선 뇌물 스캔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공공의 안전을 저버리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공무원으로서의 맹세를 어긴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피고인들은 모두 보석 없이 석방됐지만 여권 반납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수사당국은 압수된 자료를 토대로 수천 명에 달하는 불법 면허 발급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각 지역의 교육기관들에 지급하기로 돼 있던 9조 원대 규모의 방과 후 학교, 방학 프로그램, 영어 교육 관련 지원금을 돌연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교육부는 각 주의 교육기관들에 이메일을 보내 70억 달러 규모의 관련 지원 예산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집행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한 것입니다. 9월 개학을 앞둔 미국 내 대부분 교육기관들은 방학과 방과 후 프로그램 준비 등에 당장 차질이 빚어진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렌트 가이드위원회 인상안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 사이 아파트 리스를 갱신할 경우 1년 연장 시 렌트를 3%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리스를 2년 연장하게 되면 4.5%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예비 표결에서 리스 1년 연장 시 1.75에서 4.75, 2년 연장 시 4.75에서 7.75% 수준의 렌트 인상폭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렌트 동결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돌풍을 일으킨 조란 맘다니 뉴욕주 하원 의원은 생계비 위기 속에 렌트 인상은 결국 퇴거로 이어질 것이라며 시장으로 당선되면 위원을 새롭게 임명해 앞으로 인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재외동포의 여기민을 지원하기 위해 동포체류지원센터 23곳을 선정했습니다. 오랜 기간 타국 생활을 한 이민자들이 어려움 없이 고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선정 단체들은 재외동포에게 취업, 주거, 의료 등 국내 생활 정보를 안내하고 출입국, 체류, 영주, 국적 등 법적 지위 보장 관련 요청을 법무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외 동포 정책 홍보, 상담,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과 고충 상담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오늘 오전 6시 15분쯤 뉴욕시 포트 오토리티 버스 터미널에서 뉴저지 트랜짓 버스 3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버스 충돌 사고로 최소 14명이 부상을 입어 버스 운행이 지연되고 아침 출근길 교통체증이 심화됐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에 따르면 부상자 14명 대부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버스를 운행하는 뉴저지 트랜짓 코퍼레이션은 포트 오토리티행 운행을 일시 중단하고 버스 터미널의 차선 램프를 몇 시간 동안 폐쇄했었습니다. 현재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